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TV 앞에 모여 한 장면을 지켜보던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 28년 동안 동유럽과 서유럽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콘크리트 벽, 냉전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이념의 장벽, 그 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망치와 정으로 벽을 부수고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인류의 승리, 냉전 종식의 시작.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날 밤 베를린에서 벌어진 일은 계획된 것도 예상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공산당 간부의 엉뚱한 발언 하나가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를 바꾼 가장 아름다운 실수. 베를린 장벽 붕괴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역사 블랙박스, 냉전의 숨겨진 순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61년 8월 13일,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이 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벽이었고 가족의 벽이었으며 자유와 억압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습니다. 수도 베를린 역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분할되었죠. 동베를린은 소련의 영향 아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는 자유진영의 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서베를린이었습니다. 공산 진영 한복판에 박혀있는 자유주의의 쇼윈도. 동독 주민들은 서베를린을 통해 서방으로 탈출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250만 명이 동독을 떠났습니다. 젊은 인재들, 기술자들, 의사들이 대거 서방으로 넘어갔죠. 이것은 동독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1961년 8월 13일 새벽 동독 정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철조망을 치고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베를린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유롭게 오가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벽 너머로 갈라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높이 3.6m, 총연장 155km. 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감시탑이 세워졌으며 지뢰밭이 깔렸습니다. 동독 병사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사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최소 140명 이상이 이 벽을 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가장 잔인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외쳤습니다. 소련 사회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동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났고 헝가리는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만이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은 개혁을 거부했고 장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989년 여름, 수천 명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동독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9월과 10월, 동독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인민이다. 자유를 달라. 동독 정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 호네커 서기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후임으로 에곤 크렌츠가 들어섰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베를린의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귄터 샤보프스키,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가 그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샤보프스키는 그 서류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샤보프스키는 준비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문제, 당 인사 등.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이탈리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해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샤보프스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건네받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동독 시민들의 사적인 여행 신청이 즉시 허가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샤보프스키는 서류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시행 시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치는 다음날 아침부터, 그것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보프스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시 지체 없이 이 한마디가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급히 뛰쳐나가 특종을 타전했습니다. 오후 7시 서독의 주요 방송국들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동독 국경 개방 즉시 발효. 동베를린 주민들이 TV와 라디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 장벽이 열린다고? 지금 당장 오후 8시가 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장벽 검문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곧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 보르놀머 거리 검문소에 가장 먼저 군중이 모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부에 연락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국경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군중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수비대 책임자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을 향해 총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보른홀머 검문소 책임자 예거 중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검문소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둘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자정이 되자 베를린 장벽의 모든 검문소가 열렸습니다. 동베를린 주민들이 물밀듯이 서베를린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샴페인 병이 터졌고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누군가 장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수천 명이 장벽에 매달려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가족을 갈라놓았던 벽, 자유를 빼앗았던 벽,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를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샤보프스키가 즉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면 정부가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도 한 사람의 작은 실수나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보프스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서류에 적힌 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거 중령 보른홀머 검문소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벽으로 달려간 수십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갈망과 용기가 없었다면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벽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억압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의 진실을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시작되어 수백만 명의 자유로 끝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냉전의 숨겨진 순간을 찾아가겠습니다. 1962년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3일간의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의 진실 이야기입니다. 역사 블랙박스, 냉전의 숨겨진 순간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